다음은 2부 동공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입니다. 2부는요 7장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선 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의 긴 이야기를 제가 한 문장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자는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페리슨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읽고 삶에 적용해 보기로 결정하죠. 지금 업무에서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강사로 업무의 영역을 바꿉니다. 강의로 업무를 바꾸고 4시간만 일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순자산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시간씩 몇 개월을 강의하면 원하는 액수의 자산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에 성대결절이 왔다고 해요. 그로 인해 강의를 하지 못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0원이었다고 합니다. 강의료를 시간당 받으니까 저자의 1시간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2에서 30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모든 집안일 등의 가치가 낮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문제였죠. MJ 드마코의 부월차선을 읽으니까 시간당 단가를 가장 크게 높이는 방법은 투입 시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생각했대요. 내가 몸이 아프면 돈이 안 벌리는구나. 일을 하지 않아도 투입 시간이 0이어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 여기서 자동 수익이죠. 자동 수익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죠.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다른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했던 저자의 의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역시 우물을 파려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자는 시스템 수익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얘가 강의를 하던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인세를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는요 종종 강의만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인세와 배당금으로 이미 완전한 시간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보다 큰 이 공식을 완성하게 된 거죠. 8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저자는 이야기해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월급을 모아 시스템 자산을 만들고요. 거기서 시스템 수익이 나와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급에만 의존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요. 57세에 은퇴한다면 23년의 은퇴 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요. 월 198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290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생활비로 살려면 그러면 198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리고 23년을 곱하면 총 5억 4,648만 원이 나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요. 290만 원을 1년에 12개월 그리고 23년 곱하면 총 8억 40만 원이 나옵니다. 이 필요한 총액을 앞으로 일할 연수로 나누면요 1년마다 모아야 될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모아야 된다. 그럼 제가 앞으로 30년을 일할 수 있으면 이걸 3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마냥 모으기만 해서는 막막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고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 통해 꾸준한 수익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매년 6%의 수익률을 10년간 꾸준히 낸다면 복리의 효과로, 복리가 뭔지 아시죠? 이자가 붙는 효과입니다.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자산이 약 1.8배가 됩니다. 6%의 수익률이 적용되기 위해선 1.06을 계속 곱합니다. 이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되는 순간 총 1.79가 됩니다. 약 1.8배죠. 다음은 9장 시스템 수익을 늘려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부자의 조건은요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크다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죠. 시스템 수익을 늘리거나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같이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되겠죠. 시스템 수익의 첫 번째 예는 부동산입니다. 갭 투자를 통한 아파트 투자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요. 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입니다. 이건 제가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투자 방식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적은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에 대한 상승 확신, 그리고 부동산을 볼 줄 아는 눈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죠. 그렇기에 저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싼 값에 투자해서 월세 세팅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통해서 시스템 수익을 구축하라는 얘기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잣돈이 없으니 부동산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 삼아 연습 삼아라도 접해보기 바란다고요. 차후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선 이전에 여러 부동산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수익의 예는요, 배당주입니다. 은행 예금을 할 바에는 은행주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이거는 뭐 책이 나올 당시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예금을 하면 1.5인데 지금은 뭐 한양금융지주, 은행주를 투자하면 배당률이 5.24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아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은 변동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때는 원금을 잊고 수익률은 잊고 그냥 배당금에만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요,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다음은 임대부동산과 배당주의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임대부동산과 배당주,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임대부동산의 장점은요, 레버리지를 이용할 경우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관여가 크죠. 뭐 계속 건물을 부수고 인테리어하고 다시 짓고 뭐 여러 시도가 가능하잖아요. 단점은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임차인과 부동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배당주는요, 장점은요, 10,000원 이하의 소액 투자도 가능해요. 수선 유지 등 관리가 필요 없죠. 그리고 단점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는 임대부동산을 하고요. 나중에 늙으면 배당주로 다 자산을 옮겨서 그냥 편하게 배당금 받으며 살 생각입니다. 국내 배당주는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대다수예요. 뭐 분기 배당을 하는 해외 주식도 있어요. 아래와 같이요. 1월, 4월, 7월, 10월에는 시스코, JP 모건 체이스 뭐 등등 있죠. 옆에는 배당률입니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뭐 매달 배당받는 주식도 있고요.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도 있으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 시스코, P&G, 엑슨모빌을 다 갖고 있으면 매달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스템 수익의 세 번째 예는요, 금전적 미천 없이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이에요. 콘텐츠를 이용한 무형 자산을 구축하는 거죠. 책의 인세가 될 수 있고요, 강의료가 될 수 있고요, 이것처럼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 수익이 될 수도 있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만의 콘텐츠가 있으면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당신이 살아가며 배우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고 자산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배우는 것을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배우고요. 실제 가르쳐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는데 진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배운 거를 정리해서 남한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면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 외에 시스템 수익의 예로 자기 사업이나 P2P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장 생계비용을 줄여라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어요. 부자의 조건은요,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보다 크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시스템 수익을 늘릴 수 없다면 생계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은 돈을 써야 합니다. 최소 수입의 20%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 부자들의 현금 흐름인데, 여기를 보시면 직장에서 돈이 들어와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아닌 자들은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다 지출을 해서 돈이 다 나갑니다.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직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걸 자산을 사야 돼요. 그럼 이 자산을, 시스템 자산을 사게 되면 나중에 이 자산이 나한테 돈을 넣어줍니다.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세금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끼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EBS 자본주의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돈은 계속 발행되고 있기에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미래에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돈과 바꾸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장은요, 11장,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그려라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몇 퍼센트를 모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언을 해요. 부자 달성 목표 시기에 맞춰서 수입의 30% 이상을 모은다. 그리고 모은 돈의 연 6%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연 6%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엇이 있을지 아래서 얘기 드릴게요. 먼저 미국의 고정배당 우선주나 우선주 ETF를 매달 사서 모으고 배당을 받으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우선주는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주와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을 해라, 뭐 투표도 못하고 의결도 못하죠. 저자는 이 얘기예요. JP 모건 체이스의 우선주 현황을 공유드렸어요. 그러면은 배당률이 6%대가 나와요. 지금은 어떤가 찾아보니까요, 이 종목은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종목 찾기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JPM 검색해보면 JP 모건 체이스니까 이 우선주 시리즈 6% 나오는 거, 뭐 5.75 나오는 거,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고정 배당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될 때마다 사 두시면 6%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미국 은행 고정 배당 우선주도 공유해 주셨어요. 이런 건데 배당이 이 정도로 고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선주 ETF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티커네요. 그리고 배당률도 이 정도 하고 배당 주기로 한 달이에요. 미국 배당주와 함께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당주에 투자하다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추천하는 거죠. 왜냐면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은요,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배당주로 모으는 전략이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과 부동산의 장단점. 주식은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있죠. 물론 뭐 해외 주식 뭐 1년에 250만원 이상이면은 뭐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긴 합니다. 단점은 변동성이 크죠. 부동산은요, 장점으로 레버리지 이용이 가능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에 별도 수익이 발생해요. 뭐 보유세 내죠. 아무래도 주식보다 낮은 변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요.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자는 아래 방법을 권유합니다. 시스템 자산과 투자 자산을 같이 배분하는 전략. 투자금의 일부로는요, 시스템 자산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수익을 키워나가고, 나머지는 투자 자산의 할당에 목표에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죠.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계속 사 모으고, 일단 자본주의에서는 날개가 중요하니까 날개를 키우는 겁니다. 자산의 크기를 계속 키우고 하나씩 처분하면서 배당주나 월세 나오는 부동산으로 바꿔나가는 전략이에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내는 한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다만 단기적인 침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침체를 버틸 수 있도록 힘과 대안을 마련해 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충분히 쌓고 여유 자금과 자금 융통 방법을 미리 알아놔야 하는 거죠. 고생하셨어요. 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정리해 드릴게요. 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행복한 진짜 부자가 되라. 돈에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중독되어 끌려간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충분히 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써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린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한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지식을 수정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